소개받은 양왕요입니다. 여기 대부분 제 얼굴 아실 분들이 해서 시간 관계에서 오래 앉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자서전을. 아직까지 나이가 요새는 100세 시대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나이를 83세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월간 시인이라는 잡지에서 글을 써주라고 해서 처음에는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데 그럼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향받은 문인들, 만난 문인들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써보라고 해서 그럴 필요 없이 내 자서전을 쓰겠다 해서 자서전을 쓰는데 여기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월간 시인이라는 잡지에 이제 지난 3월호에 두 번 연재가 됐는데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 중학교 시절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고향은 잘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창선도라는 데입니다. 창선도는 여러분 남해군 창선면인데 남해도하고 창선도로 구성된 남해군 중에 창선도, 육지 쪽으로 요새 창선 삼천포 연육교로 연결된 곳인데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시절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만 이내호 선생의 그 재당수거는 그렇죠. 재당수거는 이경순 시인을 교장 선생님을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주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경순 선생님 댁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하숙을 했고 그 다음에 진주개천예술제 창시자인 설장수 선생의 중학교 시절 문학학년 이런 이야기까지를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서두가 너무 걸기 때문에 진주고등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하고 경북대학을 갔었어요. 가니까 거기에 김춘수 시인이 계시더라고. 김춘수 시인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은 경북대학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갔었는데 국어교육과가 그때 대학 정비령으로 62년도에는 폐과가 됐다가 63년에는 다시 국어과, 국문과, 옛날에 우리 최낙인 선배님이 계실 때는 영문과라고 했습니다. 사범대학 영문과, 물리대 영문과 이랬는데 이름을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를 바꿨습니다. 바꿨을 때 입학을 해서 그때 이야기를 나중에 맞춰보면 주제가 같을 겁니다. 이야기를 통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다니면 그 대학 시절에 제일 문학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대학 신문에 투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각 대학마다 그때는 경북대학에는 경북대학보라는 대학 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투고를 시작해서 하고 이제 경북대학에 있는 현대문학연구회라는 데 가입을 해서 가니까 지도 교수가 김춘수 선생이시더라고요. 김춘수 선생이 그 당시에 61년, 제가 이제 63년 3월에 입학을 하는데 61년에 경북대학 전임이 되셨어요. 이 이야기도 제가 김춘수 편견했습니다만 이야기를 여기 마산이고 하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김춘수 선생이 1922년 호적상으로는 11월 25일에 통영에서 태어나가지고 통영보통학교, 경기고등학교를 거쳐서 일본 경기고등학교를
나중에 거의 자퇴하다시피 했습니다. 자퇴하다시피 해가지고 일본 예술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일본 천황폐하를 비방했다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해방 이후에 청마 유치한 선생과 같은 고향 통영에서 통영문화연구회라는 걸 해가지고 문화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김준 선생이 제일 나이 1922년생이니까 25년이니까 23살 때 총무를 하고 청마 선생이 1900몇 년인가 6년인가 7년생이 그러니까 회장을 하고 이런 인연을 해서 하다가 1946년부터 통영고등학교 그 당시는 통영중학입니다. 6년째 통영중학 교사를 하다가 47년에 마산 48년입니다. 48년 9월에 마산고등학교로 그 다음에 마산중학 6년째 마산중학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에 정보 발령을 받습니다. 발령을 받아가 마산중학교 선생을 하는데 1950년에 이 학제가 개편이 돼가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기 마산 분들 아시겠지만 마산중학의 첫 이름이 마산서중학교. 그렇죠, 그죠? 마산 동중입니까? 서중입니까? 그렇죠. 마산 동중인가? 서중입니다. 서중으로 있다가 마산 서중으로 있다가 다시 마산중학으로 바뀝니다만은 마산고등학교가 진주는 진주고등학교 바뀌면서 진주중학을 진주 처음에 북중이라고 했습니다. 북중. 그러다가 이제 북을 띄고 여는 마산은 틀을 띄고 마산중학교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러다가 근무를 하시다가 53년도에 중학교 그때는 이제 마산고등학교로 다시 이제 마산중학에서 마산고등학교 옮기셨죠. 53년 8월 말에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느냐? 부산대학에 시간 강사를 하기 위해서 부산대학에 김정한 선생이 시간 강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시간 강사 아니고 와서 좀 있으면 전임을 시켜줄 전제로 해서 시간 강사를 시작하고 마산을 떠나죠. 마산을 떠났는데 그러니 마산을 떠나서 나중에 대학을 강사로 전전하다가 중간 61년에 청마 유치한 선생의 후임으로 청마 유치한 선생이 경북대학에 54년하고 55년 걸쳐서 1년 있었습니다. 그 1년 있는 동안에 61년에 6년 후에 비워두었던 시 교수로 김춘 선생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부임하게 되는 과정에 하기락 씨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하기락 씨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나키스트로서 함양군 안희 출신인데 안희중학교 교장을 하다가 해방 직후에 하기락 선생이 와세대학 출신인데 졸업을 하고 교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자리에 경북대학을 가면서 그 자리에 청마 선생을 초청해서 안희중학교 교장을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있다가 55년에 다시 또 청마 선생을 하기락 선생이 경북대학으로 이렇게 시학 교수 오락해서 54년, 5년, 1년 동안 계셨어요. 계시다가 그냥 자기로서는 도저히 대학 교수보다는 시인으로서만 청마 선생 자체가 또 사실은 크게 시학에 대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해서 1년 동안 그만두고 경기고등학교 교장을 가는데 그 자리를 다시 청마 선생이 하기락 선생, 청마 선생에게 김준 선생이 부탁을 해서 하기락 선생 추천으로 경북대학 교수가 61년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아시려고 하면 통영 청마문학관에 가면 김준 선생이 청마 선생에 보낸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 장짜리 편지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맨 뒤에 그 남윤철이라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걸 청마 선생한테 부탁하면서 쓴 편지인데 그 끝 마지막에 경북대학교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마 선생에 의해서, 정마 선생의 역량에 의해서 김준수 선생이 61년부터 경북대학 교수가 되는 겁니다. 가시기 전에 1년 동안 지금 경남대학 전신인 해인대학, 진주에서 있다가 마산으로 옮긴 해인대학에 교수를 하다가 해인대학보다는 그럼 해인대학이 지금처럼 경남대학처럼 아니고 아주 열악한 대학이라서 부탁을 해서 61년 옮기는데 그 자리를 그 계실 때 제가 63년에 이제 사대국어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니까 경북대학의 사범대학 국어과나 물리대학 국문과의 유일한 현대문학 교수가 김준수 선생이었습니다. 그 김준수 선생의 으로부터 이제 시론도 배우고 소설론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현대문학사도 배우고 저는 그랬습니다만은. 그래가 이제 경북대학에서 학부사에 시를 발표도 하고 1학년 때 분수라는 김준수 선생의 분수를 그 당시에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는데 분수라는 시를 발표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던 김준수 선생의 분수하는 시하고 내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닮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제가 65년 대학교 3학년 1학기에 65년 7월에 시인이 되는데 그때 이제 1960년대 시문학 이야기 나옵니다. 김준수 선생이 제 위로 선배들 시인을 3사람을 데뷔를 시켰습니다. 다 작고했는데 두 분은 작고했는데 건국명 대구에 있던 효성여대 교수로 하다 돌아가신 건국명 시인, 그 다음에 서울에 있다가 돌아가신 전재수 시인, 지금도 아직 미국에서 살아계시는 의과대학의 이사 시인, 이창윤 시인, 이 3사람들은 자기가 데뷔를 시킬 길이 없으니까 박목월 선생한테 부탁을 해서 현대문학 추천에 부탁을 해서 박목월 선생한테 보내면 박목월 선생이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추천하면서 이건 김준수 선생이 이런 추천사를 보내왔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데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61년 경북대학에 가시자마자 제 제자 키우기 힘썼죠. 그런데 마침 63년에 3년 4월에 65년 4월에 여기 현대문학 이거는 7월호입니다. 7월호인데 제가 데뷔작이 이제 4월호. 네, 4월호 이제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4월호. 이 4월호에 같이 창간이 됐어요. 이 창간이 되었는데 이 65년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 나오고 있는 현대문학이 1955년 1월에 창간이 됐습니다. 55년. 그 다음엔 지금은 없어진 자유문학이라는 것이 1956년 4월인가 창간이 됐어요. 되었는데 이 현대문학은 김교시라는 분이 출자를 했는데 그게 지금 누구냐 하면 지금도 현대문학을 운영하고 있는 양숙현 씨라는 분의 시아버지가 김강수 씨입니다. 김강수 씨라는 분이 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라는 출판사를 했어요. 하면서 그 출판사의 자매제로 출제해서 자기가 현대문학을 창간했고 그 현대문학은 김강수 씨 아들 해서 지금은 손자, 아들이 일찍 죽고 아들이 그 며느리가 양숙현이라는 분입니다. 하다가 그 양숙현 지금 아들까지 이렇게 가족 기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잡지고 자유문학이라는 잡지는 어떻게 해서 발족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문인협회가 한국 문인협회 문학가 협회라는 게 있었고 자유문인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문인협회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문인협회는 중도 쪽이에요. 중도 쪽.
중도 쪽에 가깝고, 근데 잘 알고 있는 이 통영에 가깝고, 자유문인회표는 약간 보수 쪽에 가까운, 그 자유라는 걸 썼으니까. 그 자유문인회표를 주도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그 비서실장을 하다가 나중에 문화공부부 예술과장까지 한 김강섭 시인입니다. 그 김강섭 시인이 주도를 해서 자유문학을 창간을 해서 그게 63년까지 나옵니다. 63년까지 나오고 63년에 이제 종강이 되는데 그 자유문학하고 현대문학하고 쌍두마차 시절이 63년에 청산이 되고 그 당시에 유일한 문학 잡지로서는 현대문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상계라는 잡지에서 문인들을 키우고 뭐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에 신춘문예 그 당시에는 신문사가 별로 크게 많이 있죠.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그다음 경향신문, 한국일보, 대한일보 있습니다. 6대 이 형들 해서 6대 신춘문예 출신 신춘문예를 통해서 시단에 나왔고 현대문학을 통해서 추천을 나왔는데 아직까지 65년 그 시절에는 김준수 선생은 현대문학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찰나에 문덕수 선생이 1965년 4월에 시문학을 창간합니다. 창간을 하는데 창간하면서는 이제 추천위원들 아주 박모을, 박두진, 유치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김준수, 정한모, 심지어는 이행기 시인 이런 분들까지 아주 많이 광범위하게 추천위원회를 모시면서 추천을 해서 창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65년 4월, 5월쯤 됐을 겁니다. 5월에. 그러니까 대학교 64년이 2학년 때니까 2학년 겨울방학 때 시를 한 10편 가까이 썼습니다. 써가지고 김준수 선생한테 갖다 보여드렸더니 읽어보시고 나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 말밖에 안 하세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한 달쯤 지났는데 김준수 선생 연구실을 들어가니까 가서 다른 일 때문에 가서 뭘 보이고 일을 보고 뒤를 돌아서서 나오는 찰나에 양군 부르시더라고요. 김준수 선생이 약간 수전증이 있었어요. 수전증이. 그 일본 일제시대 감옥에서 받은 후유증으로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경상도 말로 죽다 살아나가지고 수전증짜리 있어요. 양군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섰죠. 돌아서니까 이리 와보게 그래서 가보니까 자네 시 쓴 게 몇 편 있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몇 편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시문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내가 추천위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추천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고 다른 데를 추천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문학에 박모르 선생 이름 불러가지고 그걸 추천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 추천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갈라지는 바다라는 걸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이 현대문학을 알았죠. 알아서 이 시문학을 알았죠. 시문학이라는 잡지는 7월 후에 아까 말한 대로 7월 비죠. 7월 후에 이제 저 추천을 받습니다. 7월로. 여기 이름은 없습니다만 7월에 받는데 추천작 말고 연구작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구작품. 연구작품 2번을 받으면 1회 추천을 간주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대학에 지금 현재 영남대학 정년퇴임한 이기철 교수라든지 그 다음엔 그 경주에 있는 김성춘 시인이라든지 작가한 오규원 시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주에 있는 김용길 시인이라든지 그 당시에 60년대 초반의 대학생들로서 문단지망생들은 거의 다 연구작품에 투고를 했어요. 그 다음 마산에 있다가 부산 작가하신 이상계, 마산고등학교 출신 이상계 시인 같은 경우 이상계 시인은 그 당시에 해병대를 갔다가 나와가지고 그만 정년 제대하고 부산에 정착하기 직전인데
시를 갖다가 6편인가 7편 보냈는데 4편이 동시에 추천이 돼가 동시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되었는데 저는 그래 이제 이게 갑자기 딱 1965년 7월 오지만은 4월인가 그때 4월인가 5월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김준수 선생부터 자네 이제 시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제 후에 또 대학교 4학년들 중에서 시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어리둥절해서 그래가 이제 7월 후에 갈라지는 바다라는 작품을 데뷔를 했습니다. 이 갈라진 바다는 사실은 갈라진 바다는 착상은 우리 여러분들 알겠지만 바닷가에 가면 겨울에 얼음 비슷하게 얼어가지고 가시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음이 전개된 거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갈라지는 바다라고 착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 젊은 날에 고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시를 썼습니다. 시를 써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된 게 상당히 화제작이 돼가지고 8월 호에 미당 선생, 박모월 선생하고 이런 분들이 문덕 선생하고 자담회 할 때도 언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해 연평에 지금은 정년퇴임하신 박철희 교수라고 서강대학 교수하신 분 연평에도 세계 월간 세대하고 월간 시문학 연평에다 호평해 줬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한 셈이죠. 그래서 1966년 1월에 아침에라는 걸 가지고 추천을 받는데 근데 65년 겨울방 여름방학 직전에 그러니까 7월에 데뷔를 하고 한 학기 지나고 나서 그런데 이해 추천작을 서울에 이제 김준수 선생님이 보내놓고 연구실에 한번 갔더니 자네 서울 한번 가봤는가?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가볼 계획이 있으면 가서 문덕수 선생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마치 이제 그래서 서울을 충주를 거쳐서 서울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1965년 12월 연말 무렵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연말인데 이제 청운출판사가 서대문구 어주로에 있었는데 그 어주로 문덕수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서울 맨 처음 첫 상경에 맨 처음 만난 분이 문덕수 시인입니다. 그 문덕수 시인 옆에 여러분도 아시는 이석 시인이 앉아 계시더라고. 이석 시인 계시면서 이석 시인한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양용이라는 젊은 시인이 아주 유니크한 시를 쓴다 하면서 김준수 선생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난 깜짝 그때 뭐 이제 이해 추천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 당시에 그때 생각해 보니까 문덕수 선생도 40대도 안 됐을 때입니다. 1928년생이니까 1968년이 돼야 40살인데 30대 후반인데 자기도 젊으면서 또 내를 갖다 20대 젊은 신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데뷔를 하는데 그다음 데뷔한 이야기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7월 그해 대학교 1학년 4학년 1학기 7월에 후에 3월의 바람이라는 시로 추천 완료를 했죠. 그러니까 1966년 7월에 추천 완료를 했습니다. 65년 7월에 시작해가지고 66년 1년 만에 추천 완료했는데 이제 추천 완료된 거는 그 정도 이야기 해놓고 이 시문학이라는 잡지가 어느 정도로 60년대 이 시문학이라는 잡지가 불과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아까 말한 연구작품을 해가 대학생들의 문학도 작품을 두 걸 이렇게 흡수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 다 작고한 김윤식,
김현 이런 사람들의 그 당시엔 젊은 평론가들의 평론을 또 썼습니다.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문학의 교류 이런 것도 했는데 그게 장간호에 보면 김윤식, 김현 그 다음에 제 집안의 열촌 형님입니다만 양병탁이라고 경희대학 영문과 교수가 미국 소설 전공한 사람의 비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문덕주 선생으로서는 아주 야심차게 젊은 대학생들도 키우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교류도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현대 시문학을 갖다 폭을 넓히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해서 됐는데 그게 이제 청운출판사 정태진 사장 후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여의치 못해서 1966년 10월호 11월에는 합본어를 내고 12월호로서 사실은 12월호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종간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2월에도 연구작품 투고한 학생들, 문인들의 문사들, 대학생들 이름이 쫙 열거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또 작품을 해가지고 현상 모집을 하는 건 중에는 요새 유명한 정호성 시가 당선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락했는데, 그만 66년 12월부터 종간을 하게 됩니다. 종간을 하게 돼서 그 시문화를 통해서 데뷔한 시인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회, 2회 혹은 3회, 4회 이렇게 연구작품으로 되어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아까 말한 오규원, 이기철, 김창한, 그 다음에 김용길이니 이런 엄청나게 많지만은 데뷔한 사람들은 7사람입니다. 7사람. 7사람 중에 정식으로 완전히 데뷔한 사람은 5사람이고 2사람은 이상계 시인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해 추천을 받아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걸 하면 이제 완료 추천이니까 굉장히 선거위원들이 엄격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엄격하게 대하게 되니까 끝내 12월까지 추천 못하고 완료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상계 시인은 영원한 평행이라는 시집을 내고 나는 시문학 출신이다 이렇게 행사를 했고, 근데 시문학 출신을 데뷔한 시인이 이제 홍신선, 여기에 양채영, 그 양채영 시인은 김춘수 선생이 데뷔한 첫 제자인데 그 김춘수 선생이 문학춘추라는 게 있었어요. 문학춘추. 요즘 나오는 문학춘추가 아니고 전봉근 시인이 하는 문학춘추가 64년, 3년 그때 잠깐 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제 1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양채영 시인은 66년 1월에 제가 2회 추천 받을 때 작품 2면으로 완료 추천, 양채영, 충주 계시다가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분이고, 서울에 있는 오순택, 지금 아동문학가로 유명한 시인, 아동문학 동시인으로 유명한 시인. 그 다음에 지금 서울 시인협회를 일으키면서 월간 시인을 발간해가 시보국 대중화 운동을 민윤기, 그 다음 아까 말한 마산 출신의 이상계 시인. 그 다음에 고창수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고창수 시인은 성균관대학 영문과를 나오신 분인데 대구 분인데 경북대학 대학원을 하면 예무고시를 때가 대사까지 하신 분입니다. 대사까지 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지금 아직 계십니다. 그럼 7사람 중에 이상계 시인 돌아가시고 양채영 시인 돌아가시고 5사람이 이제 살아 있는데,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데뷔하고 나서 1년도 안 됐으면 우리는 시문학이 없어져 본 거예요. 문단에 고아가 되어 붙습니다. 고아가 돼서 그 고아를 거두어 주신 분이 또 누구시냐? 문덕수 시인입니다.
문덕 시인이 어떻게 구해주셨냐 하면 1971년에 시문학을 맨 처음 사실은 시문학지는 제가 그 기정을 했습니다만 월간 조연현 시인하고 문덕 시인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현대문학이라는 잡지에 시인들이 시 실어달라고 엄청 많이 부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시 월간지를 하나 만들자 해서 창단된 게 1971년에 시문학입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혹시 들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시문학을 성문학의 이성우 사장한테 띄넘겨준 게가 시문학사 이렇게 띄넘겨주다가 그 다음 73년 언제는 또 그걸 시문학을 다시 문덕주 선생하고 김규하 선생이 이어받아가지고 서대문 거주로 미건동인가 그게 조그만 다락방 비슷한데 시문학사를 해가지고 2,619호까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걸 그래 이제 사실은 이 문덕 선생의 시문학 70년대에는 시문학 덕택에 저희들은 고아신세를 면했죠. 면하고 저는 특히 문덕 선생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여름밤의 꿈이라는 장시도 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초반에는 교사를 위한 시론 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해가 그걸 2년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연재를 했는데 그런 인연으로 해서 문덕 선생이 그 교사를 위한 시론은 중고등학교 이제 교과서에 있는 시라든지 이제 시 이런 걸 주로 소개를 하고 시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걸 하니까 그 사실은 그때 김규하 선생이나 문덕 선생 말로는 양조 선생님 덕택에 시문학이 좀 많이 팔립니다. 왜 중고등학교 선생들이 많이 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해서 문덕 선생이 저에게 또 무슨 어떤 인연 은혜를 베푸시냐면 1991년에 시문학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게 아까 말한 교사를 위한 시론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전에 섬 가운데 바다라 해가 제가 제3시집을 냈어요. 그걸 해서 문호치 시인 하면 요새 다 알죠. 문호치 시인은 시도 잘 쓰지만은 국제편 한국본부 요새는 이사장을 합니다만 그때는 회장 그 다음에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두 단체 다 한 분입니다. 그 두 단체를 다 한 분으로서 유일한 분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또 다른 분들이 편 이사장 지낸 분들이 문인협회 손혜일 시인 같은 분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유일한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제가 받았어요. 시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시문학상 받을 때는 91년이니까 김준생 국회의원 그만두시고 그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하고 했는데 그분도 그만두시고 그것도 그만두시고 야인으로 계실 때인데 그 시상식장에 나오셔서 축사를 하러 가니까 그 이제 문덕주 선생 문호치 시인하고 내하고 두 사람 공동 수상자인데 그러면 문호치 시인 시도 좋다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쯤 하시면 되겠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어떻게 하느냐. 양용 시인을 여러분은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왜? 부산에 계신 분에 대해서 지방에 계신 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도 경북대학에 있을 때는 대구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서울 올라오니까 이제 좀 괜찮아요. 왜? 나중에 김춘 선생 이야기 하려고 몇 시간에도 몇 번 해도 김춘 선생이 만약에 경북대학 교수나 영남대학 교수로 끝났으면은 서울에 올라가서 시인협회 회장 했겠습니까? 예술은 회원했겠습니까?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욕을 합니다마는 민정당 주비위원 그때 발기위원 중에 송지영이라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소설가하고 김준수 선생하고 두 분이 경상북도 대표가 아니고 문화예술계 대표로 그때 피갑이 됐습니다. 피갑될 때
그냥 피가 그걸 거절하려고 하니까 그때 아들이 김용목이가 자원연구소 경북대학 둘째 아들입니다. 마산 중학교 다니다가 서울 개성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자원연구소 정부 기관에 연구원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거절하려고 하니까 이 이야기 좀 옆으로 갑니다만 나온 집에 이야기하면 김준생 나온 집에 이야기하면 영남대학 그때 가가지고 경북대학에서는 보직을 국문과 학과장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이라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구사범 동기인 영문과 교수가 총장이었는데 저처럼 우리 최당현 선배나 김성한 선배님처럼 배려며 쓰고 앉아있다고 배려며 쓰고 강의한다고 막 뭐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김영희 총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래가 있는 차에 영남대학에서 오락하니 갔습니다. 가서 그게 보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가자마자 물리과대학 학장을 했어요. 물리과대학 학장을 하다가 문과대학하고 이과대학하고 분리될 때 그러니까 문과대학도 초대 학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이제 김준수 선생을 찝은 거예요. 찝어가지고 전달출이라는 성주 사람인데 신부인데 매일신문 사장을 했는데 전달출 씨하고 전씨가 전두환 씨고 종씨라 그 전달출 씨가 성주 그 장관 전씨 종친회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달출 씨를 시켜가지고 김춘수 선생 연구실에 가서 학장실에 가가지고 나는 잘 모르는데 위에서 이런 와서 주비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난 아니라고 못하겠다고 내가 지금 보직을 맡아 있을 때 못하겠다고 총장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이렇게 했어요. 종장이 조경이라고 그 당시에 경기고등학교 선배 영남대학 교수 출신인데 그 양반이 얼마나 정치학과 교수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감각이 있겠습니까? 뭐라고 했냐. 아이고, 김 학장님, 영남대학의 영광입니다. 하십시오. 이래가 하신 거예요. 민주당 주비위원 12명인가 중에 한 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은 이항에 버린 몸 해가 약간 하실 뜻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례대표 20몇 번인가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4년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도 김준수 형은 발언은 뭐 했나 주로 정지용이 해금해라, 김기림이 해금해라, 윤희상이 해금해라. 윤희상 선배고 토형 그 이야기만 주로 하셨어요. 주로 하셨는데 그런 분이 그러니까 서울서 이제 예술은 회원이 할 때도 뽑을 때도 예술은 회원이 되었고 그 예술은 회원 될 때 대구 사람은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좀 쑥스러우니까 신동집이라는 계명대학 교수고 시인인 사람하고 박양균이라는 시인하고 세 사람이 다 문학분과의 예술은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소위 영화를 하면 영화가 누렸을 때죠. 근데 그런 분이 나와서 문어치 이야기는 안 하고 내 이야기만 하고 칭찬하고 내려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9.13입니다만 문어치 시인이 문인협회 이사장할 때 제가 부이사장을 했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날 되게 기분 나쁘더라 이래라. 왜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주고 양용 시인 이야기만 양 교수 이야기만 하더라. 이래가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주변머리가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없는 꼬시고대로. 아니네. 그래, 이게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면, 나온 집에 또 하나 하면, 김준수의 월평을, 조뱅아 시인의 월평을 썼어요. 조뱅아 시인의 시가 불란서의 샹숑 같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게? 샹숑 같은 기분으로 시를 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뱅아 선생님 뿔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뱅아 선생님이 시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K 교수에게 교배하시는 전지에 보면 있어요.
지방대학 교수 주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조배하 시인은 원수가 돼본 거예요. 원수가 돼서 그 원수를 사이를 풀어준다고 애쓴 사람이 서울에 있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조영서 시인입니다. 그리고 다 국회의원 해가지고 풀었어요. 국회의원하고 조배하 시인은 인하대학 예비 뭔가 이리 명예교수인가 하니까 그래야 풀었습니다. 풀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김준생이 문덕 선생 그 시문학 심사에 수상식에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김준생하고 문덕 선생하고도 상당히 참 같이 이 마산에 있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연부에 보니까 김준생이 마산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부산대학 강사를 떠나고 문덕 선생은 마산상고 교사를 했는데 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뭐 함한 분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문학 개론 같은 데 할 때 김춘수 선생하고 문덕 선생하고 박목으로 며칠 이렇게 공저한 책도 있습니다. 책도 있고 그리고 우리 문덕 선생의 수제자인 공익대학 수제자인 이승복 교수에 의하면은 문덕 선생이 제일 놓치는 시인이 김준수 선생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터뷰 같은 것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문덕 선생하고 저하고 인연은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상을 받은 상이 제한테도 최초의 상이고 문호치 시인에게도 물어보니까 맨 처음 받은 문학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참 그 지방에 있는 거하고 저는 뭐 경북대학 출신이고 문호치 선생은 동국대학 출신인데 같은 상을 동시에 처음 받았지만은 그 문호치 시인은 민협회 이사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로서는 저는 부이사장밖에 못했는데 저간 이런 식으로 해서 문덕 선생의 상을 받았고 그 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 책은 나중에 단행본으로 냈습니다. 단행본으로 내가지고 또 그것 바람에 또 제가 학술진흥재단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원고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대시 교육론이라는 책으로 내가지고 그게 또 전국에 사범대학, 교육대학 이런 데 교재로 많이 쓰기도 해서 재판도 찍었습니다. 재판도 찍어서 현대시 교육론회가.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실론 중에 유일한 책은 저는 실론은 없고 현대시 교육론 그게 유일한 책인데 그런 인연을 가졌는데 문덕 선생은 약간 소원하게 된 거는 제가 문인협회 부이사장, 펜 부이사장을 한번 나와 떨어졌어요. 이용희 소설가라는 분에게 런닝메이트 때려가지고 떨어져서 그 떨어지기 전에 문덕 선생님 찾아갔더니 제 혼자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못 맞다 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못 맞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 뭘 이런 걸 하냐고. 뭘 이런 걸 하냐고 하고 뭐 죽비를 하듯이 하더만은 또 나중에 또 편지까지 보내죠. 양 교수 사실은 본의 아니게 내가 그래서 미안하게 됐다고 편지 오시 그 편지는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가지고 어디다가 기증했느냐면 저 안동에 가면은 김문길 시인이라는 사람이 그 문인 편지 박물관 비슷한 걸 합니다. 거기다 기증해서 그거 가면 구경할 볼 수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해서 문덕 선생하고 정말 참 인연이 깊습니다. 깊고 그 다음 이제 문덕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는 코로나 때 제가 격리는 아니지만은 코로나가 위험해가 저 함양에 가 있을 때 갑자기 부고가 오셨더라고요. 오늘 부고가 소식이 왔길래 문명은 못하고 민윤기 시인을 통해 가지고 제가 뜻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나온 게 이걸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걸 많이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에 나눠주고 사인해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만 평생 시를 쓰고 말았다 하는 60년대 출신 시문학의 지의 엔솔로지가 1920년 문덕 선생이 돌아가시기 나서
직후에, 사실 직전에 나와야 되는데 생년을 못하고 나와서 이게 언제 나왔느냐 하면 아, 3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인쇄는 3월, 좌우간 20일이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이문덕 선생 장례 연결식장에 이민영기 씨 이걸 가지고 가서 실제로 문덕 선생 헌화할 때 봉헌을 했다고 합니다. 봉헌해서 여기에 보면은 데뷔작하고 대표작하고 그 다음에 근작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 뒤에 이 1970년대, 60년대 시문학에 대한 그 동인대에 대한 해설 비슷한 걸 하면서 출신 오규원 시인, 홍신선 시인, 손땡, 민윤기, 그 다음에 양학용, 이상계, 장수, 양채성 이런 사람들의 작품 세계를 많이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홍신선 시인 같은 분은 동국대학 출신인데 동국대학 출신들은 미당 서정주 선생 바람에 현대문학의 추천 아니면 신춘문예 많이 사실은 참 지자들의 작품이 이 팔이 안을 굽는다고 보면은 예를 들면 이 문호치 시인이 이 시가 산의 소리 문호치 시인의 데뷔작이 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호치 시인 때 최규판이라는 원광대학 시인하고 한국을 위해 공동 당선작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호치 시인은 미당이 밀고 그 다음에 최규판 시인은 박두진이 밀고 이런 식으로 해가 끝까지 겨루다가 두 사람 공동 시인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 우리 진주에 계시는 우리 선배인 강희건 시인은 또 산에 가서는 시인이 동국대학 시절인데 서울신문에 됐는데 그것도 심사위원이 누구냐? 미당 선생입니다. 미당 선생.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문호치 시인도 미당 선생입니다. 그렇게 다 좋은 서성을 만나서 시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관심 있으시면 이건 책이 스타북 세대가 인터넷으로 구입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보시면 여기에 많은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김춘수 60년대 시문학하고 그 다음에 문덕수 선생하고 저하고의 인연, 그 다음에 김춘수 선생 이야기 이런 게 다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하만이나 마산 문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덕수 선생이 태어나기는 마산이고 본적은 태어나기는 하만이고 본적은 마산입니다. 그래서 하만하고 마산은 문덕수 선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야말로 호적상에 나타나 있는 곳이니까 아까 우리 하만문인협회 조평래 회장 이야기 들으니까 활락하는데 같이 이렇게 활락하는데 우리 조인현 선생이 친일의 흔적이 있다 해가지고 친일 흔적이 있다 해가 반대를 많이 한대요 하고 문덕 선생은 하만 문인들하고 마산 문인들이 이 두 문덕 선생을 좀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챙겨주셔야 되고 특히 하만은 문덕수 선생하고 조인현 선생하고는 관계가 좀 미묘하긴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은 문덕수 선생하고 김교화 선생이 재혼을 하셨거든요. 재혼을 하시는데 그 전 부인하고 조인현 선생하고 인척관이 친척은 아니고 인척관이 돼서 얘가 그 뒤부터는 문덕수 선생하고 조인현 선생하고 아무래도 좀 서먹서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평론계의 거장이고 문덕수 선생은 시인으로서도 평가받아야 됩니다. 시인으로서 특히 내면의식을 형성한
선을 위한 뭐 소모라든지 뭐 이런 거 빛을 위한 뭐 이런 시편을 보면은 그야말로 훌륭한 시인이고 그 다음에 평론 시 비평도 비평이고 학자도 학자고 그래 문덕수 시인이 어느 정도로 성실하냐 하면 이 교수 자격은 정식으로 이제 받은 게 옛날에 그 교수가 대학을 제대로 해가 학위가 없는 사람들한테 1960년대 김준수 선생이 아까 뭐 이야기한 김준수 선생이 부산대학 교수가 안 된 게 대학에 학위가 없어가지고 안 됐습니다만은 그럼 나중에 이제 현대시 행태이라는 책을 내고 이래가지고 부교수 자격을 받았고 문덕수 선생도 부교수 자격을 받고 그다음 다시 또 논문서가 정교수 자격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면 뭐 박사학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고려대학에서 또 그것도 구제 박사가 아니고 신재 박사로 공부하고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는 문덕수 선생의 그 현대문학의 영역인가 뭐 그 책 다음으로 나온 책인데 제가 가만히 연보를 쭉 한번 보니까 제가 문덕수 선생의 시집은 모르겠지만은 그 연구서적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고. 그 문덕수 선생의 항월이라는 첫 번째 시집 이야기를 내가 덧붙이면 그 항월이라는 시집을 사실은 문덕수 선생이 안 가지고 계셨어요. 안 가지고 계셔서 홍익대학에 제가 교환교수로 1980년, 90년대 가서 1년 갔거든요. 90 몇 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갔는데 그때 지금은 저 미술평론가된 강선학이라는 마산 출신 시인이 자기 누나가 항호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걸 주라. 그러니까 저한테 주더라고. 그걸 가지고 논현동에 있는 문덕수 선생 댁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걸 드렸어요. 드리고 그 대신 김한태 전집이 2권 있더라고. 김한태. 그래 그거 한 권을 내가 이거 선생님이 이거 대신 이거 주입소 가면 제가 하룻밤 자고도 가고 그래서 내가 홍익대학 교환교수 시절에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집 나온 데 보니까 쭉 그걸 항문을 가지고 그 항문에 있는 시집을 그대로 수록된 걸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뭐 자원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문덕수 선생의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는 연구사에도 남을 만한 책입니다. 책이고 그 뒤에 뭐 모더니즘을 넘어서 하이퍼니 이런 식으로 해서 평론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문덕수 선생의 문덕수 문학 연구라고 해서 2004년에 나온 책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후진들이 문덕수 선생의 문학적인 성과, 그 다음에 시인으로서의 성과, 학자로서의 성과, 평론가로서의 성과를 분명히 연구를 해야 돼요. 하려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이승복 교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올해가 5년이니까 6년, 7년, 8년, 3년 후에 탄생 100주년입니다. 워낙 오래 살아셔가지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 100주년인데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문덕수 문학관하고 그 다음에 홍익대학하고 우리 문덕수 선생의 그 문학 진흥을 위한 심산 문학진흥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단이 아들이 지금 문준효이라는 아들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해가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고 해서 문덕수 선생을 총체적으로 기리는 것이 안 좋나. 하만 우리 남해도 김만중 문학상 해가지고 그거 상금이 1억입니다. 1억. 5천만 원,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그런 정도의 결단을 해서 조연현 평론문학상, 문덕수 시인상 하든지 뭐 해가지고 지금 진흥재단 하는 유족들이 하고 있는 데다가 더 보태서 훌륭한 상도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창신대학의 이 배려로 이렇게 문덕수문학관이 참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문학관에 대한 생각, 내가 20년 전에 한 것하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수장도 좋고 연구도 좋고 하지만은 이 독자들에게 확보하는 이런 독자들을 위한 문학이라는 게 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 칼라로 됐을 때 우리는 모두 영화는 죽을 기다 생각했죠. 대부분이. 아, 이제는 영화는 죽었구나. 지금 영화 안 죽었잖아요. 영화를 안 죽이기 위해서 영화인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영화가 요새는 또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대하 드라마 같은 게가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은 최근에 뭐 폭삭 속았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미국 드라마에 보면 버진 랜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영상적인 이런 것들을 안 주거든요. 그게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한 것처럼 문인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문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이상옥 교수처럼 디카시를 한다든지 웹툰 문학을 소설을 한다든지 이래가 그게 소위 IT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문학이 독자를 획득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안 되느냐, 그 치는 공간으로서의 문학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덕수 문학관은 문덕수 선생의 소장하는 장서, 그 장서에다가 문덕수 선생이 홍익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잡지 시문학 할 때마다 시문학이 요 창간의 정문규 화백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문규 화백이 경남 사천 출신이고 진주사범학교를 나와가지고 홍익대학을 가가지고 동경에 가서 공부도 해가지고 인천교대 교수를 했는데 한국 주상학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표지화 같은 거 보면 아주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덕수 문학관은 정말 장수도 좋고 그림도 좋고 그림까지 소장 그림도 가치가 있고 해서 앞으로 이 창신대학의 자랑이 아니라 창신대학이 문덕수 문학관을 가짐으로써 더 자랑스러운 대학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3분이 오버됐네요.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네.